안녕하십니까. 공조냉동공학 이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번 시간에 냉매는 직접 냉매, 간접 냉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직접 냉매인 우리가 암모니아 그리고 프레온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명명법 그리고 각각의 냉매의 어떤 종류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탄화수소계 냉매 중에서 우리가 프레온을 명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탄소와 염소와 그리고 불소로 이루어진 CF식의 냉매, 그리고 탄소, 수소, 불소, 플로르에 의해서 이루어진 HCF식의 냉매, 그리고 염소가 없는 탄소와 수소와 불소로 이루어진 HFC 냉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프레온을 탄소의 개수 100의 자리를 탄소의 개수에 마이너스 1 한 값을 집어넣고 10의 자리에는 수소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을 집어넣고 1의 자리에다가는 불소의 개수를 집어넣고, 탄소의 팔이 4개이기 때문에 탄소가 하나일 때는 4개를 잡을 수 있고 탄소가 2개일 때는 6개를 잡을 수가 있어서 나머지 잡지 못하는 것들은 대부분 염소가 이렇게 잡게 되는 프레온, 탄화수계 냉매 명명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프레온에 관련해서 명명하는 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프레온의 넘버, 명칭이 있으면 명칭에다 90을 도함으로써 100의 자리가 탄소의 개수, 10의 자리가 수소의 개수, 그리고 1의 자리가 불소의 개수라는 걸 알아냈고요. 반대로 우리가 탄소의 개수와 수소의 개수와 불소의 개수를 각각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로 놓고 그것을 90을 빼주면 프레온 냉매의 명칭인 R12, R22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 외에 브라인, 무기질 브라인, 염화칼슘,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 염화 나트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냉동기체의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 숫자가 많이 나오고 계산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 모르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냉동 효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를 아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냉동 사이클을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냉동 사이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냉매 선도, 몰리에르 선도 혹은 pH 선도, PI 선도라고 하는 이 몰리에르 선도를 알아야지 우리가 냉동 사이클을 우리가 분석,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냉동 사이클이라는 것은 뭐냐면 냉동기가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반복이 되죠. 순환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표, 그래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도표상에 나타내면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표를 우리가 선도를 우리가 냉매 선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냉매 선도상에서 제일 중요한 물리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력과 엔탈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H 선도 혹은 PI 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로축에는 우리가 압력을 갖다 놓고요. 그리고 가로축에다가는 엔탈피라는 것을 갖다 놓습니다. 여기서의 엔탈피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열량으로 환산을 하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 1kg이 얼마만큼의 열량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엔탈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위 이론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그리고 H 혹은 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다가 엔탈피를 갖다 놓습니다. 열을 받으면 당연히 엔탈피 값이 증가를 하겠죠. 그 물질의 엔탈피 값이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같은 물질이라면 고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기체가 엔탈피 값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똑같은 고체, 똑같은 액체, 똑같은 기체라고 해도 온도가 높으면 당연히 엔탈피 값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축이 압력이기 때문에 이 세로축에 관련해서 수평한 선을 그으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상에서는 압력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세로축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즉 엔탈피 값이 똑같아지는 선들이 되겠죠. 그래서 세로축의 선은 등 엔탈피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 엔탈피 선, 등 앞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로 등 온선입니다. 자, 등 온선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 그러면 이게 다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선입니다. 30도가 되는 선입니다. 자, 60도는 이게 다 등온선이 되겠죠. 등온선이 되겠죠. 자, 등건조도선. 등건조도선은 뭐냐면, 자, 건조도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건조도라는 건 어떤 물질이 1kg이 있는데, 그 1kg 중에 얼마나 건조하냐, 즉, 기체가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 당연히 액체하고 기체가 같이 혼합되어 있다면 그 중에서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1kg 중에 몇 kg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건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도가 일정한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선을 등건조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은 등건조도, 즉 등건조도가 0인 값입니다. 이게 0인 값이 0인 값들이 모인 선을 이게 포와 액선, x 값이 0이라고 되어 있죠. 등건조도는. 그러니까 액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요 꼭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추후에 말씀드리겠는데 임계점의 오른쪽 요 선을 보게 되면 자, x 값이 얼마예요? 1이 됩니다. 1kg 중에 이 1이라는 얘기는 다 기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포화 증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화 증기선과 포화 액선, 건조가 0인 포화 액선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정 가운데 이 선은 뭐냐면 반은 기체고 반은 액체인, 즉 건조도가 0.5인 등건조도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 건조도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포화 상태다 혹은 습 증기 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액체와 기체가 서로 공존하는 그런 구역이라고 해서 습증기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크리티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선을 올렸을 때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과하게 냉각이 된 구역이다. 과하게 냉각이 된 액체가 존재하는 구역이다. 그래서 과냉각의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 크리티컬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선을 올렸을 때 오른쪽에 분포되는 이 구역을 우리가 과하게 열을 받은 기체, 증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역이다. 그래서 과열증기 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 엔트로피 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이런 선으로 나와 있는데 등 엔트로피라는 말은 열량을 온도로 나눈 값, 즉 연력학 제2법칙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정의한 물리량 중에 하나라고 보시고요.
클라우시우스가 만든 건데 자연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추후에 등 엔트로피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것은 어느 때만 얘기하냐면 압축기에서의 압축 과정일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압축기가 압축 효율이 100%다. 실질적으로 압축을 한 일이 100% 냉매가스에 전달이 됐다라고 했을 때 압축 효율이 100%라고 하는데, 이 압축 효율이 100%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 엔트로피 압축이다, 단열 압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 비체적.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죠. 밀도라는 것은 단의 부피당 차지하고 있는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세제곱미터 안에 몇 킬로그램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피 중에 얼마만큼의 질량이 많이 나가느냐 정도를, 얼마나 무겁냐를 우리가 밀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피가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비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밀도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등 비체적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될 것은 뭐냐면,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기체나 액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높아지면 꽉 눌러졌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고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체적이 당연히 밀도의 역수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밀도는 압력이 높아지면 밀도는 올라가죠. 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비체적이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비체적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 비체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압축기가 있으면 압축기가 가스가 들어와서 가스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체적은 처음에 흡입이 됐을 때, 압축기가 흡입이 됐을 때 들어오는 부피가 압축이 돼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냉매가스가 비체적이 크다라는 거는 반대로 무지 가볍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1kg 어떤 냉매가 있다고 합시다. 암모니아라는 냉매가 있어요. 그리고 프레온이라는 냉매가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비체적이 상당히 큰 냉매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kg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프레온은 1kg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압축기 입장에서는 똑같은 1kg을 압축한단 말이죠. 암모니아 1kg, 프레온 1kg을 압축하지만, 압축기 입장에서 암모니아는 1kg을 압축을 하려면 100번 정도를 돌아간다고 본다면, 프레온은 1kg을 압축하는데 10번이면 1kg을 압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압축기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은 냉매예요? 프레온이 더 좋은 냉매죠. 왜? 들어오는 양이 10번밖에 안 되니까 압축기가 10번만 뿌까 하면 되는데, 암모니아는 똑같은 1kg이라고 해도 100번이나 해야 되니까 상당히 소비 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힘들어 하겠죠. 그런 부분이 비체적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냉매 선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물리량들을 이렇게 선상으로 선도상에 다 나타낸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조도가 0인선을 포화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건조도가 1인선을 포화증기선이라고 하고, 포화증기선과 포화액선이 만나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고, 관행가객구역이 있고요, 과열증기구역이 있고, 그리고 습증기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온선이 이렇게 존재하죠. 여기서 등온선을 한번 살펴보면, 등온선이 압력이 일정할 때
어느 점에서부터 어느 점까지는 계속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00% 액체, 포화 액선 100% 액체에서 열을 받으면 조금씩 어떻게 해요? 건조도가 증가하죠. 근데 뭐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죠. 즉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즉 액체와 기체가 서로 공존하고 있는 구역을 습진기 구역이라고 하는데, 등압선상에서 우리가 대기압상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등압 과정상에서 열을 받으면, 물이 열 받으면 100도씨에서 열 받으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갈수록 열 받으면 엔탈피가 증가를 하겠죠. 엔탈피도 증가하면서 갈수록 건조도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건조도가 증가를 해서 0.5가 되고 증가를 해서 건조도가 1이 되는 거죠. 그 와중에도 일정한 등압상에서 어떻게 해요? 더 열 받으면 압력이 일정한 상, 대기압을 일정하죠. 그런데 온도가 이 온도, 요 온도, 요 온도, 등온선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포와 증기보다 압력은 똑같지만 온도가 열받아서 올라가서 무슨 증기가 돼요? 과하게 열받은 증기다. 그래서 과열 증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포와 액체, 100도씨의 물이지만 100도씨의 물이 대기압상에서 어떻게 해요? 100% 액체 상태로 어떻게 더 온도가 낮은 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대부분 관행가액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다 뭐예요? 관행각 액구역이라는 얘기죠. 왼쪽으로 갈수록 등온선이 이렇게 등온선이 생기겠죠. 이렇게 등온선이 어떻게 더 낮은 온도가 되는 거죠. 100도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되는 거죠. 관행각 액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보시면 압력이 올라갈수록, 즉 100% 액체가 100% 증기가 될 때까지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1kg 바뀌는데 539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이게 뭐예요? 엔탈피의 차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한다면 100도씨니까 639kcal가 되겠고, 100도씨의 온도에서 엔탈피 값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1kg이 엔탈피가 100이었는데 열받아서 다 증발을 해서 639가 됐다. 대기압 1기압상에서 100도씨에서 일정하면서, 그래서 639kcal 빼기 100kcal 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539. 누가 줬다. 그렇기 때문에 539라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대기압상에서의 물의 증발 잡열, 기화 잡열이 539가 되는 거죠. 어떤 물질 1kg을, 여기서 어떤 물질이라는 건 물이 되겠죠. 100도씨 물을 1kg을 다 증발시키기에 필요한 열량, 똑같은 온도로 100도씨로 539. 그래서 외우는 거죠. 자, 압력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올라갈수록 증발 잡열이 갈수록 작아지죠. 압력이 올라갈수록 증발 잡열이 작아지고, 압력이 내려갈수록 증발 잡열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길이가 길어지니까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어떤 선도상으로 한번 나타내 본 것들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아픈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우리가 냉동 사이클, 냉매가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냉매 사이클, 냉동 사이클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 A라는 냉동기가 있고, B라는 냉동기가 있고, C라는 냉동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냉동기가 더 잘 돌아가고 있는지, B라는 냉동기가 더 용량이 센 냉동기인지, C가 더 센 냉동기인지를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B, C를 비교를 한다라는 얘기는,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공정하게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기준. 표준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 냉동 사이클, 표준 냉동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냉동기의 기종, 대소에 관계없이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제한된 일정 온도 조건에 의한 냉동 사이클로 다음과 같다. 일정 조건상에서 냉동기를 돌렸을 때 누가 퍼포먼스, 성능이 좋냐 안 좋냐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응축 온도가 30도일 때,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일 때, 증발기의 온도가, 팽창 밸브 직전의 온도가 25도일 때, 즉 응축기에서 나와가지고 응축기에서 어디로 가요? 팽창 밸브로 가잖아요. 그러면 응축기가 30도였는데 액체가 팽창 밸브 갈 때까지 몇 도가 떨어져요? 5도가 떨어지죠. 25도가 됐죠. 그래서 관행각도 더 액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식었죠. 똑같은 압력상에서 식었으니까 그거를 관행각도라고 얘기를 하죠. 관행각 구역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5도나 더. 그래서 관행각도가 5도가 된 것을 우리가 기준 냉동 사이클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압축기의 흡입가스의 상태는 똑같이 증발기의 온도로 마이너스 15도로 생각하고요. 자, 기준 냉동 사이클은 응축 온도 30도, 팽창 밸브 직전 관행 5도에서 25도, 증발 온도 마이너스 15도를 기준으로 잡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냉동기들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 냉동 사이클을 pH 선도상에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려본 거죠.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압축기가 있고, 자, 여기가 응축기죠. 그리고 팽창 밸브가 있고, 증발기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4대 구성 요소를 보고요. 자, 기준 냉동 사이클이기 때문에 팽창 밸브 직후 증발기의 온도는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15도가 되겠고요. 압축기에서 응축기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온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응축기의 온도는 포화액으로 30도, 팽창 밸브 직전까지 25도, 5도가 관행됐다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발 온도가 어떤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15도 이 선이 마이너스 15도가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5도 선에서 원래 마이너스 15도. 그런데 팽창 밸브 증발기에서 일부의 액체가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100% 액체가 아니고요. 그런데 액체가 증발을 하면서 계속 마이너스 15도에서 증발을 하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가지고 오죠. 열을 가지고 오니까, 열 받아서 가지고 오니까 엔탈피 값이 증가를 하는 거죠. 엔탈피 값이 증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0% 기체가 되면 압축기에서 흡입을 한다라는 얘기죠. 압축기에서 흡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되겠고요. 압축기에서 압축을 합니다. 압축을 할 때에는 압축을 하니까 압력이 올라가야 되겠죠. 압력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축기일 때는 엔트로피, 단열 압축 등 엔트로피 압축, 압축 효율이 100%인 선을 따라서 압축을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제일 이상적인 압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압력까지 이렇게 B점으로 도달을 하겠죠. 기체가 응축기로 들어가요. 토출이 돼서 응축기로 들어가서 식기 시작해서 액체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액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작을 해서 열을 버리기 시작해서 액체가 다시 더 많이 증가돼서 100% 액체가 돼서 응축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D점이 되겠죠. 나왔는데 30도예요, 얘가. 그런데 바깥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30도, 얘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식죠. 그래서 가면서 식어서 2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도 더 관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팽창 밸브에서는 교축 팽창, 갑자기 압력이 확 떨어집니다. 갑자기 압력이 확 떨어지는데 확 떨어지면서 우리가 냉매 선도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100% 액체였는데 압력이 확 떨어지는 순간 이만큼 희한하게 가스가 생겼죠. 그래서 이만큼 가스의 량을 우리가 플래시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만큼의 액체는 남아있죠. 이만큼의 기체가 생겼죠. 이게 안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팽창 밸브에서 F가 요 점이 되는 거죠. F. 그래서 다시 증발을 하고 압축하고
응축해서 관행되고 팽창되고 플래시가스 생겼고 일부 액체를 가지고 증발을 해서 다시 냉동효과 일으키고 압축기 입구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는 기준 냉동 사이클 선도를 우리가 간단한 장치도와 함께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냉동 사이클의 상태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압축 과정에서는 압력이 상승을 하고 온도도 상승을 하고 엔탈피 값이 증가를 하죠. 이만큼 엔탈피 값이 증가를 하죠. 그리고 엔트로피 값이 일정하다고 봅니다. 등 엔트로피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따라서 압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체적이 감소하다. 즉 압축을 했으니까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비체적 부피가 줄어들겠죠. 응축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고 온도가 식어서 떨어지고 엔탈피 값이 온도가 떨어지니까 엔탈피 값도 감소하고 엔트로피 값도 감소하고 비체적이 감소하죠. 기체가 액체로 됐으니까요. 팽창 밸브에서는 압력이 순간 떨어지면서 온도가 그 압력에 상응하는 포화 온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엔탈피 값이 일정해서 우리가 등 엔탈피 선이라고 하겠죠. 등 엔탈피 선을 따라서 엔탈피 값이 같죠. 왜냐하면 교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팽창 밸브에서 순간적으로 팽창을 하죠. 빠른 시간 내에 팽창을 하죠. 순식간에 팽창을 하죠. 그 순식간의 시간 동안에 주변의 열이 들어오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의 유출입이 없다. 그러니까 엔탈피 값, 냉매 1kg이 가지고 있는 열량이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비체적이 감소하고 비체적은 여기 잘못됐습니다. 비체적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피가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플래시가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증발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고 왜?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고 엔탈피 값이 엔탈피가 증가를 하겠죠. 왜? 열을 받아서 기체가 되니까요. 기체가 되니까 엔트로피 값이 증가를 하고 비체적이 액체가 기체로 되니까 비체적이 증가를 하겠죠.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기준 냉동 사이클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이클 상에서 냉매 선도 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냉매 1kg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냉매가 1kg이 처음에 압축기에서 흡입이 됐다가 얘가 1kg이 B라는 점으로 이동을 해서 이만큼의 열 에너지로 한 사람은 이만큼의 열을 받은 거다. 그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이만큼의 열을 어떻게 해요? 버리면서 관행가액이 됐다. 그리고 등 엔탈피 값은 일정하지만 일부의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자기 자신이 압력과 온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일부 남아있는 액체가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를 하죠. 그러면 1kg이 이만큼의 열을 흡수한 거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주변의 여유를 흡수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냉동기에서 중요한 냉동 효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엔탈피와 요 점에서의 엔탈피 값은 냉매 1kg이 증발기를 통과하는 동안 피냉각 물체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열량, 이것이 바로 냉동 효과다 라고 정의를 해서 엔탈피 차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계산을 하면 일정 압력 하에서 요 점에서 요 점을 엔탈피 값을 뺀 것을 우리가 증발 잡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증발 잡열에
이만큼 건조도가 요만큼이 되겠죠. 건조도 X. 그러니까 1kg 중에 몇 kg은 기체가 벌써 됐으니까 우리가 증발잡료로 사용할 수가 없고 나머지 뺀 값만 증발잡료의 일부로 우리가 지금 냉동효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압축기. 압축기에서는 이만큼 어떻게 해요? 압축기를 돌림으로써 이만큼의 열로 환산하면 이만큼의 열이 생성이 되는 것은 즉 이만큼 냉동효과 이만큼의 열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압축기의 동력을 이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축기의 열량도 똑같이 B점에서 엔탈피에서 A점에서 엔탈피 값을 빼주면 압축기가 한 1을 우리가 1kg당 냉매 1kg당 압축기가 한 1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열을 우리가 냉동기에서 냉매 1kg 이만큼의 열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압축기가 일을 해줌으로써 요만큼의 열을 또 냉매가 열을 받았죠. 그러면 계속 순환을 하려면 당연히 이만큼의 열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됩니다. 가지고 왔어요. 압축기가 또 압력 높이면서 열을 얻었어요. 이놈과 이놈의 열을 응축기에서 다 버려야 됩니다. 어디로? 공기 중이나 순행식으로 다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축 방열량, 응축 열량은 당연히 냉동효과와 압축 열량을 더해준 값과 같고요. 엔탈피 값으로 계산을 한다면 B점에서의 엔탈피 값에서 E점 혹은 F점에서의 엔탈피 값을 빼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성적 계수라는 것은 투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coefficient of performanc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적 계수, 냉동 능력과 압축일에 해당하는 소요 동력과 IP, 즉 증발기에서 흡수해서 가지고 나온 열을 압축기에 우리가 동력을 투자함으로써 열을 가지고 뽑아왔죠. 압축기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우리가 증발기에서 얼마만큼의 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의 B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W와 QE 냉동효과를 사전에 벌써 구했지 않습니까? AW 엔탈피차, 냉동효과도 엔탈피차.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엔탈피차로 QE 값을 구했지만 이것은 냉매 1kg에 대한 이야기죠. 냉매 1kg이 증발기에서 얼마만큼의 열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냉동기가 냉동 능력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몇 킬로칼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1시간 동안에 증발기에서 얼마만큼의 열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냉동기의 능력 혹은 냉동 능력이라고 보고 부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매 1kg이 증발기에 들어가서 10kcal의 열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 증발기는 실제 1시간 동안에 냉매가 몇 킬로그램 지나가냐면 10kg이 지나가요. 10kg이 지나가요. 그러고서 열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10kg이? 그러면 1시간 동안에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우리가 제거하는 겁니까? 이 증발기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벌써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계산했어요? 1kg이 10kcal의 열량을 가지고 나오는데 1시간 동안에 증발기에 냉매가 10kg 지나간대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1kg이 10kcal 빼 뽑아오니까 1시간 동안에 10kg 지나가니까 당연히 몇
킬로칼로리 빼오는 거예요. 1시간에 100킬로칼로리 빼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1kg이 10kcal 빼오는 것을 1kg이 아니고 1시간 동안에 10kg이니까 10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냉동 능력 라지 QE는 냉매 순환량, 1시간 동안에 냉매가 증발기에 몇 킬로그램 지나가느냐의 정도의 냉매 순환량에다가 냉동효과를 곱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 냉동 사이클을 한번 pH 선도상에, 냉매 선도상에 그려놓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응축압력은 이게 응축압력이죠. 이게 기준 냉동 사이클이 되겠고요. 자, 압축 과정, 등엔트로피 압축율 100%, 응축, 등압 과정, 관행각대소, 팽창, 등엔탈피 과정, 단열교축 팽창, 증발 과정, 등온 과정, 상변화가 일어나면서 열을 흡수를 해서 100% 기체가 되는 거죠. 응축 압력 보니까 12.25예요. 증발 압력은 3.03. 압축비는 저압과 고압의 비입니다. 단 저압과 고압의 비, 이런 비들을 계산을 할 때는 압력이 무슨 압력이어야 돼요? 절대 압력이어야 됩니다. 절대 압력. 토축가스 온도는 55도. 이점에서의 등온선을 보니까 55도가 된다는 거죠. 1kg당 흡입 비체적 압축기에서 입구축에서의 비체적 선을 따라갔을 때 딱 맞는다는 거죠. 비체적이 0.0778이라는 거죠. 냉동 효과는 아예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줘야 되죠. 증발기에서의 과정이니까. 그래서 147 빼기 107이 돼서 40이 된 거죠. 압축열량은 당연히 압축 과정에서 요 156 빼기 147.91이 된 거죠. 응축열량은 여기가 응축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되겠죠. 플래시가스 발생량은 100% 액체였는데 순간 저압으로 팽창 밸브, 교축 팽창, 등엔탈피 팽창을 하니까 이만큼의 플래시가스가 생겼죠. 플래시가스에 대한 손실은 107 빼기 95.9가 되겠죠. 증발염열은 원래는 이만큼에서 상변화가 일어난 이만큼 147.91에서 95.9 이 중에서 요만큼만 우리가 냉동효과로 썼단 얘기죠. 자, 우리가 성질계수 coefficient of performance를 보면 AW분의 QE가 되겠죠. 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면 약 4.97, 약 5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압축기에 1이라는 값을 투자를 해주면 에너지를 1 투자해주면 증발기에서 얼마만큼 뽑아온다는 얘기예요. 열을 가지고 나온다는 얘기. 5라는 열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뜻하는 게 성적계수라고 볼 수 있겠죠. 냉동 사이클 변화에 따른 영향이 되겠습니다. 냉동 사이클에 관련한 부분에 두 가지에 대한 영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흡입가스 상태에 따른 압축. 자, 우리가 여기가 포와 증기선이죠. 요 점이 압축기에서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아니면 습증기 구역에서 압축을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과열증기 구역에서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당연한 겁니다. 건조 포화 압축에 있을 때는 기체를 100% 기체를 압축을 하니까 제일 이상적인 압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스포화 압축을 하면 압축기는 기체를 압축을 하는 건데 일부 액체가 요만큼 남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압축기에서 액체가 들어가면 액압축, 액해머링이 일어나죠.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리고 과열 압축이 있습니다. 과열 압축을 하면, 요 점에서의 온도, 토출가스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갈수록 등 엔트로피선이 약간 눕혀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눕혀진다고 합시다. 똑같은 압력으로 갔을 때 이게 선이 약간 이게 눕혀진다고 하면 압축 과정 이쪽 이 저압에서 똑같은 고압으로 올라갈 때 요만큼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눕혀져서 올라가면 압축일량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소요 동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과열 압축을 하면 소요 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눕혀져서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요. 안전성은 있지만 열도 많이 식혀줘야 되고 응축기에서 냉각수도 많이 들어가고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압축기가 고장나지는 않겠지만요. 오일이 탄화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축을 하는 걸 우리가 습압축이라고 하고요. 이걸 건조-포화 압축, 가장 이상적인 압축, 그리고 과열 압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실제 압축기는 건조-포화 압축과 과한 과열 압축 사이에 약간의 과열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습압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증발기 온도가 내려갔죠. 여기가 증발기 처음에 증발기 온도인데 증발기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사이클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얘기입니다. 내려가면 여기는 일정한 값이 출발점이 일정하면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좀 밑에서는 좀 짧아지죠. 그리고 좀 더 짧아지고 과하게 밑에 부분으로 보면 더 짧아지죠. 갈수록 짧아지죠. 이 길이가. 이 말은 뭐냐면 냉동 효과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증발기의 온도, 냉장고보다는 냉동고가 어떻게 해요? 온도가 더 낮잖아요. 온도가 더 낮은 냉동기를 구현하는데 냉매 1kg이 똑같은 냉매 1kg이 들어갔을 때 가지고 나오는 열량이 어떻게 해요? 증발기 온도가 낮을수록 열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열량이 적어지면 냉장고보다는 냉동고가 냉매 순환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압축기의 용량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W 값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이만큼 증발기 온도가 낮아지면 압축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압축기에 뭐도 많아져요? 소요 동력도 많아지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압축비가 저압과 고압의 차가 커지고 증발 온도가 저하되면 그리고 냉동 효과도 감소하고 압축일량이 증가해서 소요 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즉 얘는 커지고 AW는 커지고 소요 냉동 효과는 작아지고 그러니까 COP 저게 뭐예요? COP 성적계수잖아요. 성적계수 값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계수도 감소한다. 토축가스 온도는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예. 증발온도 상승은 반대입니다. 완전히 다 반대겠죠. 그래서 냉동 사이클은 자 이게 기본적인 냉동 사이클이라면 이 상태에서 얘가 증발기 온도가 내려가면 안 좋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똑같지만 증발기의 온도는 똑같지만 응축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것도 어떻게 해요? 안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냉동 사이클을 냉매 선도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정의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냉동 사이클이라는 것은 응축온도 30도, 팽창밸브 직전 관행도 5도로 해서 팽창밸브 직전의 온도가 25도, 그리고 증발기 온도가 마이너스 15도를 가지고 기존 냉동, 표준 냉동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냉동기를 비교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냉동 효과가 냉매 1kg이 증발기에서 제거하는 열량이다. 엔탈피 차이값으로 구할 수 있다. 냉매 순환량을 곱해주면 우리가 냉동 능력, 즉 냉매가 증발기에서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열을 제거하느냐 이 정도를 우리가 냉동 능력이라고 보고 단위로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압축일량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COP 성적계수 구하는 정도, 그리고 냉매선도를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추후에 냉동에 관련된 계산이나 분석하는 부분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려운 거 안 하고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그 하나하나에 4대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갖다 놓고 종류나 특징에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